메모 앱, 노트 앱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심코 놓치기 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웹클리퍼, 스크랩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데요. 바로 정보 과부하입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기사들을 보고 온갖 자료를 수집하지만 결국 정보에 압도당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집니다. 무분별하게 메모를 모으다 보면 디지털 저장 공간을 쉽게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고 지식들을 모아 실행하여 실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메모 지식관리 도구인 세컨드브레인의 파라분류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라분류법을 노션에서 구현한 템플릿을 공유해드렸고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이 템플릿으로 이제 뭘 해야 하지? 노트는 언제 모으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지? 언제 영역과 자원으로 분류하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뭘 하고 끝낼 땐 뭘 해야 되지? 실제로 세컨드브레인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다룬 영상이나 글들이 해외를 포함해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파라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세컨드브레인은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사용법을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겠죠. 저는 세컨드브레인을 2년째 사용 중이고 이 툴을 이용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구독자님들이 무의미하게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시간을 좀 아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태까지 모은 메모와 정보들로 실제 성과를 내는 구체적인 방법, 즉 세컨드브레인의 실제 운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안과 전문의이자 시간지식 관리 전문가 닥터 가드너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지식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지금은 전문의로 진료를 보며 동시에 연 2억 매출의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이론들을 통해 바쁜 직장인과 사업가분들의 시간 관리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컨드브레인의 실제 운영 방법 4단계를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조인 파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파라 분류법이 적용된 노션 템플릿도 캡션에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컨드브레인 원서에서는 운영 방법을 코드의 4단계로 설명합니다. 파라가 세컨드브레인을 만드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코드는 이제 이 세컨드브레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을 언제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코드는 캡처, 오거나이즈, 디스틸, 익스프레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수집, 정리, 추출, 표현 이렇게 4단계이죠. 책에서는 사실 이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년째 사용해보니 제 경험을 덧붙여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메모 지식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수집입니다. 뭐든 재료가 있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로지 스피드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뭐였더라? 뭐 하기로 했는데 뭐 하기로 했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사라진 아이디어들 중 하나는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환경 설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 설정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접근하기 쉬운 수집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첩과 펜부터 스마트폰 메모장, 캡처, 웹클리퍼 모두 수집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중요한 건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놓치지 않고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아이폰 단축어를 노션과 연동하여 수집함을 만들었습니다. 단축어를 애플워치에서 활용하면 타자 없이 바로 녹음해서 기록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에서도 별도의 앱을 켤 필요 없이 즉시 노션 수집함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설정해두니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생각난 아이디어, 운전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영감, 고객의 문의들에서 얻은 힌트, 사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인사이트,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전부 다 모읍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노트가 2,800개가 되었고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80개가 넘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가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처음엔 한 줄의 아이디어로 수집되지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조합되고 연결되고 살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가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수집 습관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집 가이드북 전자책도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 캡션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내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분야의 대가들은 여기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뇌 필요 없습니다. 수집할 때 필요한 건 뇌보다는 심장입니다. 무언가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을 느끼면 생각 말고 그냥 수집하세요. 책에서는 코드, 수집 정리, 추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2년째 사용하며 메모들이 프로젝트로 그리고 성과를 내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추출 과정을 우선 설명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출 과정이 딱히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집을 제외한 정리 단계, 표현 단계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출이 영상 초반에 얘기해드린 정보 과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세컨드 브레인 운영법의 가장 핵심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추출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소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메모를 모으신다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수집한 정보들을 소화하지 않고 곧바로 파라로 분류해서 정리하다 보면 또 다른 정보의 산더미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웹클리핑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유용해서 모은 링크와 영상들은 쌓이는데 보질 않으니 활용하진 못하죠. 점점 쌓여가기만 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소화시키는 과정을 세컨드 브레인에서는 디스틸, 추출이라고 합니다. 수집 과정은 생각이 필요 없었지만 추출 과정부터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집한 아이디어는 이제 내 삶에 녹아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추출은 다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걸 사진 찍어서 저장하고 원본 우편은 버렸습니다. 나중에 수집함을 정리할 때 이 사진을 보고 7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하기라는 실행할 수 있는 할 일을 만들어서 날짜를 지정하고 달력에 표시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4 재산세 납부 고지서라는 노트를 만들고 사진은 노트에 세컨브레인 OS 템플릿에 저장해서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고지서에 나온 계좌번호나 다른 정보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과정이 수집한 정보에서 할 일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이 뚜렷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수집한 모든 것들에서 할 일을 뽑아내는 시도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수집한 지식들, 정보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좋다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저장만 하면 내 삶은 변하지 않죠. 알람을 맞추고 아침 6시에 기상하기, 할 일을 뽑아내면 내 삶은 변합니다. 달리기가 기억력과 창의력을 올리고 뇌에 좋다는 유튜브를 보았고 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닝머신 1km 달리기, 이런 할 일을 뽑아내서 실행해야 내 삶이 변합니다. 모든 수집한 자료에서 항상 할 일을 뽑아낼 수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실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할 일을 뽑아내기가 쉬워집니다. 다음은 노트 쪼개기입니다. 노트의 원자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인사이트와 통찰이 묶여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보를 하나의 노트에만 보관하면 나중에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게리 켈러의 원싱이라는 책을 읽은 뒤 노트를 만들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싱 독후감, 원싱 북노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인상 깊은 구절, 평점, 느낀 점 모두 하나의 노트에 정리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독후감을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 노트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기억력으로는 찾을 수 있지만 몇 개월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제목만 보고는 이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노트를 쪼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노트에 하나의 인사이트를 담은 여러 개의 노트를 만들고 원싱 독후감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권의 책을 읽어도 하나의 독후감과 여러 개의 인사이트를 담은 개별 노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원싱을 읽고 저는 이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뇌과학이라는 자원 폴더와 마케팅이라는 영역 폴더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케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면 그 프로젝트와 연결할 수도 있겠죠. 만약 하나의 통합 노트인 원싱 독후감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활용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만 담긴 노트는 파라 분류대로 나누기가 더 쉬워집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여러 개의 인사이트들이 내 분신이나 다름없는 세컨드 브레인으로 자동으로 분산되고 애쓰지 않고도 책을 내 삶에 흡수시키게 됩니다. 노트들끼리의 연결도 더 뚜렷하고 쉬워집니다. 클루지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노트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트가 연결되면 직관적이죠. 비슷한 내용을 다른 두 개의 책에서 얘기하는구나를 알고 이 내용이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엔 연결된 노트들이 모이면 창의적인 새로운 노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노트 쪼개기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세컨드 브레인의 각 영역과 자원으로 자동으로 분산되어 흡수되고 노트들끼리의 연결이 뚜렷하고 쉬워집니다. 원서에서는 추출 과정에서 점진적 요약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내가 수집한 내용을 다시 볼 때 처음엔 볼드체, 다음엔 밑줄, 세 번째는 하이라이트를 그으며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 점진적 요약법을 대체할 수 있고 더 강력한 하지만 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목 짓기입니다. 추출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제목을 지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성과 키워드입니다. 이 노트가 갖고 있는 핵심을 제목이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 노트를 어떻게 해야 찾기 쉬울까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지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메모 앱들이 메모를 눌러서 열기 전에는 본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어떤 메모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제목 자체가 내가 수집한 노트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이 한 줄 요약의 제목을 지을 때는 나의 말로 다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집한 정보를 읽고 인사이트를 뽑아내어 내가 직접 한 줄로 요약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키워드는 메모의 발견 용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메모를 찾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검색입니다. 검색할 때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생각해 보시고 제목과 본문에 적절히 넣어주세요. 우리는 메모를 활용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쉽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키워드가 이걸 도와주고요. 네,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추출 과정입니다. 할 일 뽑아내기, 노트 쪼개기, 제목 짓기. 그럼 추출은 정확히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는 제가 시점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원서에서도 노트를 볼 때마다 라는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시점을 얘기해줍니다. 어찌 보면 이 추출 과정은 자연스럽게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습관입니다. 저도 추출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수집함을 비울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도 한 번씩 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도 노트를 보게 되니까 그때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정리는 나중에 이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발견하기 쉬울지 생각하고 그 위치에 두는 과정입니다. 수집함을 비우면서 파라 기준에 따라 노트가 위치할 적절한 곳을 정해주는 거죠. 노트의 적절한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가스불 문단속하기 라고 적어놓은 포스트잇을 어디 붙이면 나중에 안 까먹을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이 노트를 어떻게 찾을지 생각하며 프로젝트, 영역, 자원, 아카이브 이 네 가지 분류에 맞게 위치를 정해주세요. 파라 분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정리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출 과정도 다 끝났기에 정리는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매일 하면 길어야 한 20분 안에 다 끝나요. 하지만 이게 수집함이 점점 쌓이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매일 깔끔하게 비워진 수집함을 보면 내 머릿속도 명료하게 정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분은 진짜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을 모두 수집하고, 수집된 것에서 할 일을 뽑고 노트를 쪼개고 제목을 지어주고, 파라 분류에 따라 분류하고 수집함을 비워줬습니다. 지금 상태는 내가 수집한 정보와 지식들이 현재 내가 가장 전념하는 프로젝트들로, 내 책임이 있는 영역들로, 관심 있는 자원들로 분산되어 흡수된 상태인 거죠. 표현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모은 메모들의 결실을 만들 차례입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뭘 보고 계실까요? 제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 동영상이 제 표현의 결과물입니다. 표현 과정은 유튜버나 작가같이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구독자님께서 직장인이시라면 보고서나 기획서, 파워포인트 모두 표현의 결과물입니다. 사업가시라면 제품 출시 기획서나 시장 분석 자료, 상세 페이지 모두 표현이죠. 일상과도 밀접합니다. 무언가를 공부하는 중이시라면 텍스트를 읽거나 강의를 듣고 만든 요점 정리도, 이사하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만든 이사 및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도 표현의 결과물입니다. 표현은 모은 메모들로 성과를 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세컨브레인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프로젝트 운영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시작 습관과 종료 습관입니다. 마법이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메모 앱을 사용하신다면 어떤 프로젝트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노트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와 연결된 노트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인터넷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메모를 모으는 사람들은 이미 개인별 맞춤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들, 나의 모든 책임 분야의 지식들을 먼저 찾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인터넷을 찾으면 됩니다. 요즘 뜨는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같은 AI 검색보다 더 쓸만한 인사이트와 지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모들은 어떻게 찾고 모을까요?
탐색과 검색입니다. 탐색은 내가 만든 세컨브레인의 파라를 둘러보면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노트들을 모두 모으는 겁니다. 지난번에 완료한 프로젝트,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된 영역이나 자원에서 찾는 거죠. 둘러보니 저는 작년에 작성한 코드, 블로그 게시물이 있었고요. 그때 활용했던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관리라는 영역에서도 꽤나 많은 노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세컨브레인을 거닐면서 하나씩 이 프로젝트 안에 담는 거죠. 내가 뭘 찾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뭘 저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냥 있을 법한 곳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독자님에게 힘을 주는 건 세렌디피티입니다. 한국말로는 한 단어로 된 단어가 없는데 뜻밖의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찾는 것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이렇게 디지털 공간을 거닐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힌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는 노트를 찾고 나서도 발현이 됩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인 다양한 분야의 노트들 사이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런 효과들을 위해 추출 과정에서 노트를 잘게 쪼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노트가 하나의 개념을 담고 있으면 이 분야에서는 통용되던 개념이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분야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세렌디피티를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는 은유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는 형용사, 오른쪽에는 명사를 넣고 랜덤하게 뽑아서 은유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세렌디피티를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은 검색입니다. 탐색 과정을 거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찾아야 하는지 조금 더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서 자료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집, 추출, 정리, 표현, 코드 같은 키워드들을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세컨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절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글을 쓸 때도, 새로운 앱을 개발할 때도, 제품을 기획할 때도,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때도 말이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종료해야죠. 프로젝트 회고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 작업물을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세컨브레인에서는 중간 작업물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5가지가 책에서 설명하는 중간 작업물의 기준입니다. 중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파이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결과물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결과물의 중간 작업물이 됩니다. 중간 작업물들을 마치 블럭처럼 여기저기서 엮어서 재배치하고 약간의 조정만 거쳐도 새로운 컨텐츠가 됩니다. 이 중간 작업물이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레버리지가 됩니다.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나를 이용해서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생산성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이 세컨브레인을 운용하는 방식 안에는 실행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이 깔려있고 그로 인해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꽤나 재밌습니다. 내가 만든 세컨드브레인 안을 거닐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취감,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가드너였습니다.